네, 출란 알쓸 신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미리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동영상 길이가 좀 깁니다. 다른 동영상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경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락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또 락스를 사용해 보니 효과가 있다 하시는 분도 그렇고 전부 다 농화학의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나름 자료를 조사한 걸 가지고 그것을 기본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충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사용하지 마라 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에 찬반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논란에 좀 종지부를 찍는 완결판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 드리고자 하니까 좀 차분하게 보시면 이 동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이제 궁금증이 해소되는 여러분들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완결판이 되지 않겠는가, 이 동영상이.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동영상 길이가 좀 길더라도 좀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락스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의 요구사항대로 먼저 유한락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 주셨어요. 유한락스가 그나마 좀 크니까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서 뭐 락스 성분이 다 똑같은 건데 뭐 브랜드에 따라서 락스가 성분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락스를 단순한 화학 약품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브랜드를 좀 중요시 하니까 또 이게 유한락스가 또 크니까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유한락스에다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농약사. 이게 이제 회사 사자를 쓰는데 저는 이제 그 농약을 취급하시는 분들을 이게 그 약사 의사처럼 이 스승사자를 써서 그 농약사라고 명칭을 합니다. 또 지금 동영상에서도 그렇게 명칭을 하겠습니다. 이 전문 농약사 중에서 농약사를 좀 크게 운영하시고 좀 권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실 분을 인터넷에서 수소문에서 찾아 들어가서 인터뷰에 성공을 했어요. 이분의 말씀도 상당히 뭐 괜찮은 내용을 다 담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분이 더 전문가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분하고 한번 통화를 하면 아주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천하신 3번 농약사 이분의 인터뷰까지도 제가 다 담았습니다. 요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전문가들 이게 다 농화학을 대학에서 전공하시고 또 그 전공하신 분 사이에서는 권위가 있다고 더 인정받으시는 분 그룹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고 또 지금 농약사를 크게 운영하고 계시니까 뭐 믿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전달하는 순서로 알쓸 신잡을 시작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와 다름없이 락스 문제를 전달하기 이전에 지난 댓글에 대한 대답을 먼저 좀 간략하게 짧게 하고 락스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보름달 얘기를 하면서 모든 명명품이 15년에서 20년 사이 요 정도 지나면 똥값이 되더라. 흔해지더라. 그건 경험치에서 오는 것이고 데이터가 다 그래요. 안 그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년에서 20년이나 기간이 너무 짧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여러분들도 출란을 키우시지만 한 촉을 분양받아서 사람 손에 의해서 전달될 때
그게 전국의 모든 에어라인들이 한 분 내지 두 분씩 다 가지고 있을 만한 그렇게 흔한 개체수로 늘어나기에는 이 기간이 너무 짧다. 이게 시뮬레이션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출란이 2분의 n승분으로 촉수가 늘어나서 10년이면 1024촉이 된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 n승분이라는 게 뭔 얘기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또 이게 어디서 나온 공식인지도 출처를 밝혀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출처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책에 나오는 얘기인지 아니면 한 개인이 자기 주관적인 얘기를 한 것인지 얼마나 그 정확한 정보인지를 제가 알 길이 없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분 얘기, 이 공식이 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이 1024촉이 될 때까지 이 한 촉이 두 촉 되고 두 촉이 세 촉, 네 촉 되고 이렇게 불어날 때 이 1000촉이 넘어갈 때까지 이 앞에 한 촉이 무너지지 않고 노래도 나지 않고 살아있다는 얘기인지, 또 네 촉에서 찢어서 분수를 늘린다는 것인지, 세 촉에서 찢어서 분수를 늘린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 가보를 그냥 키운다는 것인지 등등의 어떤 그 시뮬레이션에 대한 그 정확한 형식을 말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두 촉 때 찢는 거, 세 촉 때 찢는 거, 네 촉 때 찢는 게 다 세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번식 속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노대도 나지 않고 이게 다 남아 있어가지고 정확한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과학적인 어떤 그 공식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식물이 거기 적용되면은 이런 계산법이 들어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의문인데, 어쨌든 2의 n승분으로 촉수가 늘어난단 말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좀 더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화 과정에서 뭐 폐사율이 많아서 산업화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래서 산업화를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출란 조직 배양을 약 한 50년 정도로 본다면 50년 전에는 일부 그랬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균에 오염되지 않는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 개발, 그리고 약제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어요, 그동안. 그래서 출란, 뭐 어떤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출란 조직 배양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기술력을 확보한 단계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나 그 전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댓글 달아주신 분에서도 그런 말씀을 언급하신 분이 있지만, 대만, 일본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시작했고 기술력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초창기 때. 그래서 이런 데다가 아예 의뢰를 해서 거기서 배양을 해서 돈을 주고 배양을 시켜서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꼭 우리나라의 환경만 가지고 산업화를 했다 안 했다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외국의 경우도 다 같이 놓고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락스 레귤러가 과일이나 채소 등을 세척하라고 나와 있는데 뭐가 위험하냐? 이거 그럼 먹는 것을 갖다 세척하는데 안 위험하니까 세척하라고 하겠지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에요. 그 락스를, 과일하고 채소를 살균하라는 얘기는 과일에 묻어있는 균, 과일 속에 묻어있는 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일 곁에 묻어있는 거예요. 껍질을 까서 먹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껍질을 까는 동안 손에 그 균이 묻어서 다시 오염시킬 수도 있고요. 채소 같은 경우는 입에 넣을 때 이 표면에 묻어있는 이 살균을 완벽하게 락스로 한 다음에 그 락스를 일부 섭취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 인체는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과일과 채소가, 이 락스가 물에 잘 녹거든요. 그래서 물에 이렇게 몇 번 헹구고 막 담가놓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세척이 되는데, 그 세척을 해서 드실 때는 사람 몸속에 락스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먹는 걸 하는 것과 그
그 락스를 사용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과일을 까거나 야채를 씻어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생물은 살아있는 거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거에다가 투여했을 때 그 영양하고 이 경우하고는 그 올바른 예시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농약은 유해하고 락스는 무해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이거 같은 비슷한 얘기겠죠.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요 깊이 있는 얘기는 농약사와 인터뷰에서 자세하게 거론이 되겠지만, 락스가 무해하다는 것은 인터넷에서 잠깐만 찾아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3번 농약사 분도 인터뷰가 끝난 다음 일부러 저한테 나중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신신당부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었어요. 락스를 사용하시더라도 뭐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가정에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더라도 그 방독면, 눈의 점막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방울 포자가 날라 들어가서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방호를 하시고 사용하셔야 된다. 어린애들 거실에서 숨 쉬고 있는데 베란다에서 막 락스 해가지고 그 포자가 기관지로 들어가면 가습기 살균제처럼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농약사 얘기를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락스의 유해성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제가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검색을 했는데요. 차염소산도 아염소사염과 마찬가지로 산과 접촉하면, 즉 pH 7 이하가 되면, 우리 분속은 항상 pH 7 이하로 유지한다 그랬습니다. 급격히 분해가 진행돼서 각각 염소와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킨다. 한편 염소는 물에 용해되면 여러분 물에 희석해서 주지요. 차염소산을 발생시키는데 흡입한 경우, 즉 구강이나 식도로 들어왔을 경우 양자의 독작용은 엄밀히 구별할 수 없고 유해작용은 동일하다고 간주해도 좋다. 차염소 나트륨이 산포하면 어느 정도 염소가스가 발생하므로 환기를 충분히 시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할로겐용 방독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 우리가 더 이상 또 눈, 위 점막에 닿으면 어떻게 반응한다 이런 걸 다 하기 전, 이런 거 전문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앞서 보신 내용에도 그렇지만 이게 독일군의 독가스로 사용했던 그 성분을 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락스인데, 여기 보면 피부에 닿거나 냄새를 이게 코로 흡입한다거나 해도 위험하다고, 그래서 고무장갑, 마스크 등의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 락스 통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락스가 무해하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이 방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시라고 좀 권해 드리고 싶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전달을 할게요. 조직배양에서 락스를 다 사용해서 세척을 하는데 식물이 다 잘 자라지 않느냐라고 주신 분은 하나만 알고 둘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 조직배양을 할 때, 제가 직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벌브에 조그마한 자마가 달려 있거든요. 자마를 이제 떼어내서 생장점을 채취해서 이 플라스크 안에서 집어넣어서 배지에 넣어서 이걸 증식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멸균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자체가 생장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요걸 딱 떼어내면 이 포일 속에, 멸균 속에 가려져 있는 이 생장점이 여러 가지 껍질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을 핀셋으로 집어서 칼로 이렇게 해서 이걸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서 더 이상 껍질이 없는 생장점을 딱 채취하는 과정에서 여기 묻어 있는 세균들이 전염이 돼요. 그래서 이 플라스크에 넣으면 곰팡이가 피는, 그러니까 이게 오염된 거죠. 그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아예 그냥 이 통째로 락스에 담궈서 멸균을 시켜버려요. 물론 이제 메싸고 칼, 가위, 집게 이런 것도 다 멸균을 하죠. 그래 놓고
락스가 물론 세척도 다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스에 오염돼 있는 락스가 묻어 있는 이 껍질들을 벗겨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려가지고 락스도 묻지 않았고 균에 오염되지 않은 요 자체를 끄집어내서 플라스크에다가 투여하는 것입니다. 이 생장점을 세척하는 게 아니에요, 락스에. 이 생장점을 락스에 넣으면 생장점은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아시라 하는 뜻에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댓글에 대한 대답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락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이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좀 이제 서로는 좀 짧게 진행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락스. 유한락스가 아무래도 회사가 크다 보니까 뭐 연구 데이터가 좀 더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한락스에다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시지 하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요청 때문에 유한락스하고 통화를 직접 했어요. 근데 락스를 만드는 그쪽에 이제 소비자 상담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뭐 유튜브를 보셨는지 락스를 가지고 고추 살균을 하고 막 이렇게 식물 살균하는 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예, 유한양에서 출시하는 락스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네. 그 락스를 인터넷에 보니까 곰팡이균을 죽일 수 있다고 해서 식물 곰팡이 살균제로 사용을 한다고 하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식물 곰팡이 제거요? 예. 그러니까 식물의 그 살균제로 락스를 사용해도 괜찮은지요? 근데 이제 락스 같은 경우는 가정용 살균 소독제고 그 식물균을 죽이는 거에 대해로 이제 나온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뭐 고객님께서 임의로 뭐 농업용이나 원예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던데 저희 쪽에서는 관련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사용해도 된다는 건가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시골에서 뭐 고추 탐적병 뭐 예방 용도로 이제 뭐 락스를 뿌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뿌려도 되냐 이런 식으로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는 이제 가정용 살균 소독제로 나온 거여서 뭐 쓰셔도 된다 만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락스가 이제 피부에 닿았을 때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원액같이 이제 고농도의 락스가 닿게 되면 이제 락스는 수용성이어서 이제 깨끗한 물로 헹궈내 주시면 다 제거가 되긴 하는데요. 이제 그 락스가 반응하면서 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약간 화상 입은 것처럼 따갑다고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그럼 그게 식물에 닿았을 때는 어떤 영향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뭐 연구실에서도 이게 가정에서 사는 거 이제 사용하는 제품으로 이제 출시된 거고 뭐 식물에 뭐 락스를 묻혀보거나 하진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뭐 그런 문의가 들어왔을 때 답변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 이분도 전문 농약사가 아니니까 대충 이 정도 선에서밖에 얘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 정도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면 여러분도 또 뭐 궁금증이 해소가 안 돼서 또 찬반 논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자 해서 각 대학의 몇몇 대학의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독성화학이라든가 농화학 전통 있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뭐 대학을 다 뒤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에서 농화학을 전공하시고 농화학을 공부하시고 농약사를 크게 하시는 분을 인터넷으로 수소문해서 찾아들어서 이번 그 농약사 분과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충분한 얘기가 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자기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이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2번 농약사 얘기를 한번 여러분께서 듣고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인터넷에 보니까 농화학을 좀 공부하고 그렇게 계시던데 네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네. 요즘 그 시중에 락스로 네. 식물 살균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예, 그게 그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또 사용해도 괜찮은 겁니까? 사용하면 안 되죠. 농약관리법에도 명시돼 있고 예. 하니까 사용하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는 질문하는 요점에 따라 대답이 틀려지겠죠. 아, 그걸로 효과를 많이 봤다고. 효과는 볼 수가 있습니다. 락스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식물에 어차피- 해는 없을까요? 해가 나죠. 그러니까 그 농도 조절을 잘 못하거나 예. 아니면 기후에 따라서 완전히 감은 상태에서 락스를 잘못 주면 잎이 다 타버립니다. 그렇다면 잘 사용만 하면은 네. 살균제, 곰팡이 제거제로서 효과는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 효과는 볼 수 있는데 전문약보다는 떨어지죠. 아, 전문 약보다는. 그렇죠. 전문약보다는 떨어지죠. 만약에 그게 예. 락스도 화학약품인데 네. 전문약보다 효과가 좋으면 농약회사들이 그거를 농약으로 만들겠죠. 아, 그렇겠죠. 네. 근데 그걸 안 만드는 이유는 이 전문 농약보다는 효과가 떨어지고 약해의 위험성이 더 많으니까 예. 제품화를 시키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일단 좋은 환경에서 네. 연하게 타서 네. 농도를 잘 배합을 해서 사용만 하면은 네. 식물에 해는 안 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갈 수 있다는 거죠. 아, 식물에 해가 갈 수 있다. 연하게 네. 해도. 네. 그러니까 그 연하다는 게 예. 뭐 희석 배수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연하다고 하면은 이게 뭐 대답하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1000배 희석하고 연하게 했다고 하고 예. 어떤 사람은 뭐 500배 희석하고 연하게 했다고 하고 예. 이건 기준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좀 말이 기준을 잡기가 힘든 얘기고요. 예. 약해 소주는 그게 락스가 지금 유튜브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많이 퍼지는데 네. 이미 한 20년 전서부터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예. 근데 지금 와서 그 유튜브 때문에 더 대두되고 막 그러는 건데 예. 약해가 많이 납니다. 그게 예. 의외로. 그러면은 그 락스를 보니까 알카리성이라고 돼 있는데 네. pH 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 알칼리죠? 알칼리는 7이 넘어가면 알칼리라고 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원예용으로 줬을 때 그 분속이 알칼리화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그 원예용으로 사용했을 때 네. 화분속이 알칼리화 되지는 않을까요? 많이 주면 알칼리화가 당연히 되겠죠. 예. 그건 얼마나 줬냐에 따라 틀리고 예. 그 두 번째 일반적인 농약들은 대부분 90% 이상 예. 95% 이상 대부분 약산성으로 산도가 맞춰져 있습니다. 농약이. 예. 예. 약산성으로 맞춰져 있는 이유는 그 산도로 했을 때 가장 흡수력이 높기 때문에 네. 그걸 맞춰놓은 건데 예. 자칫하다가 락스랑 그게 혼용이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렇겠죠. 산과 알칼리가 만나는 거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해 만약에 그 농약성 뭐 내가 쓰고 싶은 농약을 살충제를 거기다 섞는다. 네. 그러니까 뭐 일반 농약은 혼용 부가포가 있기 때문에 회사들에서 다 실험을 해놓은 건데 네. 그건 해놓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게 약해가 날지 어쩔지 모르니까 그냥 쓰다가 약해가 나는 거. 그래서 그 원예 그 다육이나 출란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이 네. 잎에서부터 분에 흠뻑 내려가도록 그렇게 그 희석을 해서 네. 락스를 뿌려준다고 하는데 네. 이제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분속이 알칼리화되는 걱정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뿌리나 잎에서 오는 그 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유튜브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은 저 네. 못 모르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정확한 정보를 좀 한번 캐치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유튜브 때문에 요새 네.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예. 그 유튜브에 의해서 걸러지지 않는 정보에 의해서 네. 너도 나도 없이 나는 이거 했는데 잘 됐다 해가지고 따라하고 그리고 또 회사들도 유튜브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예.
너무 과대 광고를 많이 합니다. 예. 과대 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해들을 많이 보죠,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께서는 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네. 농화학을 전공하시고 네. 농약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농약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서는 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시겠군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락스를 식물 원예용 살균제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예. 요런 화학적인 거는 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 후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금산의 충대농약사고 예. 논산 강경에 예. 충대농약사라고 있는데 그 예. 친구가 굉장히 박식해요. 네.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3번 농약사를 소개를 해 주셨어요. 3번 농약사 부분의 인터뷰를 전달하면서 오늘 알쓸신잡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끝으로 이 긴 동영상의 한편으로서 락스에 대한 식물 살균에 관한 논쟁은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정보를 담았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서 제 생각이 아닌 이 정보를 전달을 해드려서 여러분의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진짜 락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얘기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자기 신념을 가지고 락스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농약사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락스는 지속성이 없다. 순간적으로 살균하는 건 맞다. 그러나 곰팡이나 세균이 언제 날라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 순간 락스로 멸균했다고 해서 1시간 후에 날라 들어오는 이 세균과 곰팡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네. 그러나 농약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지속성. 그래서 농약은 뒤에 보면 써 있잖아요. 7일 간격으로 살포하세요. 열흘 간격으로 살포하세요. 보름 간격으로 살포하세요. 이게 뭐냐면 지속성이거든요. 지속성이란 말이에요. 약효가 지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쳐주면 그 세균이 발생하는 시점 완벽하게 살균뿐만 아니라 예방 효과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락스는 치는 순간만 살균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약을 살균해야 예방 효과도 있는 것이지, 아니 뭐 자기가 살균하는 그 시간에만 곰팡이균이 날라오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뜻에서 3번 농약사의 말씀을 좀 전하면서 오늘 알뜰신잡을 마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락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묽게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나오겠죠. 묽은 것도 이 용법이 뭐가 묽은 건지 기준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묽게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호흡기 또는 눈의 점막 이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포자가 날라 들어오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거실에 아이들이 있으면 더더욱 위험하다. 가습기 살균제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농약사가 꼭 전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오늘 알뜰신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시중에 그 락스를 가지고 식물 곰팡이 살균제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네.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은 하죠. 그 뭐 특별한 식물의 해는 없을까요? 해가 있고요. 예. 지금 지금 가습기 살균제 사건하고 예. 살충제 계란 사건하고 네. 이런 거 있으면서 이제 케미컬 포비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농약이 아닌 거는, 그러니까 화학 합성한 물질이 아닌 것은 안전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불합리한 그런 낭설이 일반적인 상식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쓰는 거는 위험하고 락스를 쓰는 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락스 같은 경우는 비선택적인 살균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균이나 곰팡이를 가리지 않고 락스에 어느 정도 농도 이상의 락스에 접촉한
곰팡이나 세균은 사멸이 돼요. 예. 그 즉시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약이 아니라고 해서 락스가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락스의 농도를 높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잎이 빨갛게 타거나 아니면은 잎이 노랗게 말라서 쏟아지는 증상이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락스를 사용을 할 때 네. 우리가 이제 그 집에서 락스로 세정을 할 때 그 혹시 그런 보도 보셨을 거예요. 락스하고 세제하고 섞었을 때 이 락스에 있던 염소 가스가 발생이 돼서 예. 사람한테 이제 그 밀폐된 공간에서 락스하고 세제하고 섞어서 이제 하다가 일본에서 사망했다는 사고 뭐 이런 뉴스도 있고 했었잖아요. 네. 락스라는 것 자체가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사용하는 작업자도 충분한 이제 이해를 갖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에 락스 이외에 다른 뭐 전착제가 됐든지 영양제가 됐던 것든지 이런 걸 사용을 했을 때, 혼용을 했을 때 그런 이제 그 호흡기에 대한 이제 피해도 이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대신에 락스 자체는 소독약이기 때문에 네. 곰팡이나 세균에 대해서 효과는 가질 수가 있다. 네. 대신 농약보다 안전한 살균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예를 하시는 분들, 특히 예. 뭐 출란이나 다육이나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네. 아주 묽은 용도의,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혼용하지 않고 묽은 용도의 용법만 맞춘다면 네. 식물 살균제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권장은 안 해요. 그 이유는 이거를, 뭐죠? 이게 동일한 식물이라 해도 네. 식물의 그 생육 단계에 따라서 네. 약제에 대한 내성이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락스에 대한 권장 농도가 네. 이제 그 농업용 목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희석 배수를 지켜가면서 사용을 하면 괜찮습니다 하는 이론적인 근기가 없는 이상은 네. 권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500분의 1이라고 해서 묽은 것도 아니고 1000분의 1이라고 해서 묽은 것도 아니다. 네. 아, 그 배율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떤 게 묽은 것인지 말할 수 없다 이거죠? 그쵸. 보통 뭐 과일 씻는 용도로 해서 뭐 한 500분의 1 정도면 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과일 씻는 용도로 쓰는 건데 과일을 락스에만 씻은 후 바로 섭취하는 게 아니죠. 과일을 씻고 나서 그 다시 물은 다시 헹궈내죠. 그러면 출란을 갖다가 그 락스를 줬다가 다시 물로 헹궈내면 괜찮습니까? 10분, 20분 정도 있다가.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적용된 살균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아, 그게 효과가 더 좋다? 네, 그러니까 차염수산 나트륨 이 락스 성분으로 이제 소독 효과를 본다는 게 네. 절대적으로 이제 그 뭐랄까 농약이 가지고 있는 선택적인 독성에 비하면은 적죠. 네. 그러니까 농약 같은 경우는 세균병 약이면 세균병 약, 곰팡이병도 거기에 다양한 약제들이 개발이 돼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정말 피해가 없는 농도에서도 곰팡이나 세균을 방제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출란 같은 데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 출란 뿌리를 이제 적정 권장 농도의 농약으로 희석을 해서 세정을 했을 경우에 약해도 없을 뿐더러 그 약이 단유하면서 차후에 유입되는 균까지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예. 지속성이 있다는 거죠. 지속성. 예, 그렇죠. 락스 같은 경우는 그 순식간에 그 살균 효과를 발현하고 효과가 끝나버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살균제보다 더 우수한 약제로 쓰기는 그렇죠. 그러면은 분 속에 락스가 들어갔을 때 분 속을 알카리화 시킬 위험성은 없을까요? 뭐 씻어낸다 하더라도. 눈이요? 알카리화 할 수 있는 위험성은 없겠느냐고요. 왜냐면 그 락스 자체가 알카리성이니까. 아니면 물. 그러니까 그 락스를 연하게 타서 분에다가 이렇게 관주를 했을 때 분 속의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분 속이 혹시 그 씻어낸다 10분 20분 후에 씻어낸다 하더라도 그 분 속이 알카리화되는 위험성은 없을까요? 그런 거는 아마 이제 락스 사용 농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식물이 피해를 입지 않는 수준의 락스라면요 일리해가지고 그 화분의 토양 pH 값이 변화하진 않을 겁니다. 예. 왜냐면 토양의 이 상토나 흙 자체가 그 토양 산도에 대한 그 완충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은 농도에서는 그거 썼다고 토양 pH가 막 갑자기 확 바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님은 그 적은 농도가 어떤 것이 적은 농도라는 기준을 없고 또 알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뭐랄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락스를 사용해서 재미를 봤다 예.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자기가 사용해왔던 관행 농도에서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뭐라 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그 경험을 토대로 모든 식물에 모든 병에 락스만한 게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농약이 아니니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거라 얘기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근거들이 좀 이제 뭐랄까 잘못돼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락스를 뭐 이제 물 1리터에 뭐 종이컵 한 컵 정도 희석했더니 아니면 물 1리터에 소주컵 한 컵 정도 희석을 해서 썼더니 해도 없이 좋더라. 그건 이제 그 개인의 어떤 경험이자 그냥 관행 농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체적인 농업에서 이 정도 쓰면 문제도 없고 효과도 좋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농약보다 락스가 독성 문제에서는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급성 독성이나 만성 독성을 따졌을 때 예.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농약이 더 위험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은요. 예. 2012년도에 그라목손이나 아니면 이제 뭐 지오릭스 같은 고독성 농약들이 폐기가 된 다음에 예. 지금 현재 남아있는 농약들은 다 보통 독성의 농약들이거든요. 예. 그럼 이 농약 성분 주 원료들을 비교를 할 때 대부분 다 소금보다 안전한 성분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락스가 더 독성의 위험은 더 크다 그거죠. 그리고 이제 락스 희석한 물을 사람이 실수로 삼켰을 때 엄청난 위험을 줄 수 있죠. 근데 이제 농약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락스보다는 안전하다 그거죠.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예. 그 관주를 했을 때 뿌리가 락스를 먹을 수도 있겠네요, 식물로서. 염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일부.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토양에도 염소가 있는데요, 뭐. 그리고 염소도 미량이긴 하지만 식물체 필수 원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뭐 그건 큰 지장이 염소 조금 흡수한다고 해서 식물이 크게 피해를 입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화학이나 이제 그 생물학이나 이런 관점에서는요. 있다 없다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락스를 써도 되냐 안 되냐의 관점으로 가기에는 조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락스 쓰지 말라 하거든요, 손님들한테. 예. 왜냐면 그 비용이면 차라리 전문 농약으로 방제를 하시고 더 좋은 효과를 가져가셔라 그건데 일반적인 그 대중한테 락스를 써야 되냐 쓰지 말아야 되냐 이걸 했을 때 쓰지 말아야 된다죠. 그러니까 그 락스의 전문적인 그 전용 용도 외의 사용이잖아요. 그런 거는 쓰지 말아야 된다 보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개별 농가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 쓰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그런 근기는 없죠. 그리고 락스를 썼을 때 피해가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는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의 농도를 사용했느냐 얼마만큼의 양과 얼마만큼의 농도로 사용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뭐 락스를 썼다고 무조건 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토양이 알칼리화되고 그 다음에 그 락스를 식물이 빨아먹어서 독성이 일어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이제 얼마만큼을 썼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 얼마만큼의 기준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없고 이건 식물 종마다 그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토양 상태에 따라서도 이걸 견뎌낼 수 있는 토양의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대중적으로 권장을 하기에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 병 같은 경우도 락스가 뭐 식물 체내에 침투해가지고 속에 잠복해 있는 병균까지 죽여낼 수 있는 그런 성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락스를 맹신했을 경우에 더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국에는 그 염소 그리고 이제 염소 성분이 다른 이제 뭐 퇴비 성분이나 이런 거 물에 희석돼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독성 문제에 대해서 사실 좀 따지고 보자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도움이 좀 됐고요. 네.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뭐 또 필요하신 건 없으시죠? 예.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